가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어제 장은 전체적으로 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하였으나 다들 아시다시피 장후에 미 법원 트럼프 상호 관세 제동 대통령 권한 너문 위법 상호 관세를 미 법원이 제재를 함으로써 관세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에 나스닥 선물이 현재 급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어쨌든 7월 1일까지 상호 관세는 유예한다고 했고 자기가 미국 주식을 잘 컨트롤하면서 리딩방을 개설하고 우리를 잘 이끌어주고 있었잖아요. 그에 따라서 우리들은 트럼프가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미 법원이 리딩방에 참여를 못해서 그런지 끼어들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이슈거리가 하나 더 늘었다. 미 법원까지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 나스닥 선물이 오르기 때문에 단기적인 호재는 분명하나 하지만 이게 또 앞으로 주가에 어떤 악재로 작용할 것이냐. 트럼프와 미 법원이 싸우겠죠. 그러면은 증시에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리가 추가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포지수는 65, 푸드옵션 0.7을 다시금 이렇게 좀 낮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현재 1파 상승, 2파 조정, 그리고 3파 상승, 4파 조정. 다시 한번 엔비디아 실적과 미 법원의 도움으로 5파의 상승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주식의 파동이란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일어나지만 일직선으로 가는 건 없고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 그리고 현재가 그 파동의 마지막인 5파 상승의 구간으로 들어섰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파란색 상단선과 파란색 하단선 중기 상승의 채널의 상단선까지 막바로 올려버렸다. 좀 더 긍정적으로 급등의 채널로 보면은 빨간색 상단선 그리고 빨간색 하단선이 있죠. 나스닥이 계속된 5파의 상승을 이어간다고 했을 시 전고점 부셔버리고 추가적으로 한 5% 상승이 남아있다. 최대치로 잡은 겁니다. 최대치로 잡았을 때 5%의 추가적인 상승이 남아있고 그 후로에 상당히 큰 조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언제나 급등 뒤에는 조정이 나오니까. 그리고 최소치의 상승으로 잡아봤을 시에는 이 파란색 상단선까지만 가고 굉장히 짧은 5파의 상승으로 끝난다고 했을 시 현재 기준으로 한 1, 2%의 상승이 남아있지 않겠느냐. 언제나 주식은 이 5파의 상승 구간에서 마지막 탐욕에 휩싸여서 나도 모르게 매수의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이게 막차인가 싶어서. 그리고 대부분의 주식 초보들은 5파의 상승 구간에서 물려가지고 긴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추가적인 물량을 담겠다라고 한다면 5파의 상승 구간에서는 단기 매매로 단타 매매로만 해야 됩니다. 그날의 눌림목에서 물량을 잡고 더 오르면 매도를 하는 단기 매매. 왜냐? 5파의 상승에서 물리면은 어떻게 되는지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22년에 대하락장이 끝나고 23년부터 대상승장이 시작됐죠. 23년 1월부터 1파 상승, 2파 조정, 그리고 3파 상승. 통상적으로 파동은 3파의 상승이 가장 길고 가장 셉니다. 그리고 4파 조정, 그리고 마지막 5파. 5파의 구간에서 탐욕에 휩싸여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긴 조정 기간을 갖는다.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24년으로 돌아가서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그리고 마지막 5파. 그리고 되겠죠? 긴 아픔의 구간이 펼쳐진다. 언제나 똑같습니다. 엔캐리 청산이 끝나고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마지막 5파.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까지 겪어왔던 아픔의 구간. 언제나 주식의 파동은 똑같습니다. 다시 현재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가장 긴 3파의 상승, 4파 조정, 마지막 5파의 구간. 이 5파의 구간이 길어질지 아니면 짧을지 그 아무도 알 수가 없으나 우리가 현재 알아둬야 될 것은 이러한 저점의 구간에서 잘 줍줍한 물량은 일단은 홀딩의 관점으로 가되 최소한 지금부터 추가적인 매수의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한 물량은 이러한 평단이 좋은 물량에 섞지 마시고 다른 계좌에 단타 계좌를 따로 개설하시던가 하시어서 따로 관리를 하면서 단기 매매만 해야 된다. 여기서 물리면은 그 조정이 단기적으로 한 2, 3%로 끝날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미국 주식의 조정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0%까지 내려도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 조정이 10%가 될지 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5파 상승의 구간에서는 절대로 중장기로 끌고 갈 물량을 담아서는 안 된다. 단기 매매로만 해야 된다. 일단 뭐 상승은 좋은 거니까. 다만 저는 제 구독자님들이 이제 와서 적극적으로 미국 주식을 살까봐 이제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모든 악재가 사라지고 이제 와서 주식을 시작할까봐 좀 노파심에 이런 파동의 이론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오르는 거는 좋다. 저점에서 잡은 물량들은 일단은 추세가 꺾일 때까지는 홀딩한다. 엔비디아가 현재 한 141달러까지도 오르면서 4시간 봉으로 봤을 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었다. 어제 영상에서 엔비디아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온다고 하면 140달러까지는 보이고 한 최대 한 145달러까지도 보인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정도를 가게 되면은 사실상 엔비디아의 최고점입니다. 145달러.
일봉상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 주봉의 윗꼬리를 제외하면은 사실상 최고점이에요. 현재 우리가 이 5파의 상승 구간에서 가장 초긍정 회로를 돌려서 희망 회로를 풀 가동시킨다고 한다면 엔비디아가 최고점을 만약에 돌파한다고 했을 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반도체죠. 최근에 모든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잖아요. 특히나 양자와 AI, 그리고 당연히 빅테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5파의 상승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반도체들이 얼만큼 상승할 수 있을 것이냐. 반도체 관련주만 유일하게 전성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마지막 5파 슈퍼 피날레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그것에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반도체가 만약에 슈퍼 피날레가 나온다. 그러면은 반드시 속스를 부분 매도 또는 올 매도까지 생각해 봐야 된다. 속스는 장기 투자 상품이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현재 $160를 재탈환하면서 시간 외에서 굉장히 좀 괜찮은 적절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는 현재 OPQR 파동에서 지금 VWXYZ 파동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테슬라가 6월 달에 로보택시의 출시를 앞두고 있잖아요. 로보택시가 나가리가 되든 대흥행을 하든 완벽하게 출시가 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여전히 기대감으로 테슬라의 모멘텀은 살아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로보택시의 출시 날짜가 명확하게 나오고 그 날짜가 다가오기 전까지는 테슬라를 단 한 주도 뺏기지 않는다. 왜냐? 주식은 재료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매수세는 들어오게 돼 있다. 그 재료가 터지고 그 재료가 너무나 좋으면 더 가겠지만 그 재료가 좋지 않다. 그러면은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내릴 수가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대감의 날짜가 아직도 남아있고 그 판도라의 상자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테슬라를 뺏기지 않는다. 다만 테슬라가 상승의 채널 안에 여전히 있고 파동을 그리면서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일희일비는 할 수 있으나 그 로보택시의 출시 전까지는 테슬라를 뺏기지 않는다. 물론 단기 매매자들은 뭐 사팔사팔 해야겠죠. 이런 데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하지만 더 시저의 가족들,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 매수를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유 있게 잔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홀딩하고 있잖아요. 주식은 모멘텀이 완벽하게 꺾이지 않는 한, 추세가 유지되는 한 길게 가져가야 된다. 테슬라 마지막 OPQR 파동을 마치고 VXYZ 가야지. 개인적으로 저는 단기적인 목표가는 6월 달에 최대 상승폭은 약 $390에서 $400가 되지 않겠느냐. 그 목표가가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좀 더 홀딩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급등의 채널을 벗어나고 21선을 터치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급등의 구간에서 단 한 번도 21선을 터치하지 않고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21선을 터치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탈의 위험이 있지 않겠느냐. 계속적으로 21선을 터치하고 가느냐, 아니면 단순 횡보를 하고 다시 한번 계단식 상승을 할 수 있느냐, 계속적으로 체크 중이고요. 게더리움은 드디어 통곡의 벽인 파란색 200일선을 돌파했다. 아직 일봉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돌파했는지 아니면 윗꼬리로 끝날지 알 수는 없으나 일단은 통곡의 벽을 드디어 캔들로 현재 시간까지는 돌파했다. 그렇다고 하면 게더리움도 파란색 상단, 파란색 하단 채널 안에 상승의 추세에서 있잖아요. 게다가 200일선을 돌파했습니다. 차트를 좀 길게 보면은 200일선, 파란색 200일선을 돌파하면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물론 이 정도의 상승이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좀 않은데, 어쨌든 캔들이 200일선에 돌파한 건 호재는 맞다. 코인도 똑같은 거죠. 뭐 우상향과 우하향을 가르는 200일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도 계속적으로 민기적되다가 200일선을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다시 한번 지지받고 다시 피날레. 개인적으로 지금도 200일선을 돌파하고 오버슈팅 한번 나왔다가 조정을 받아도 지지만 잘 받아준다면은 다시 한번 피날레. 이 피날레에서 $3,000 계속적으로 저는 1차 목표가로 가지고 있고, $3,000 돌파하면은 추세 상단대로 계속적으로 좀 슈퍼 피날레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나스닥의 라스트 5파 상승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에 따른 대응 방법과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5파 상승 끝자락에서 물려서 이제 나는 장기 투자자야, 이런 좋지 않은 타이밍에서 물려버리는 상황이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항상 그렇고요. 왜냐? 5파 상승의 끝자락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주식 카페나 유튜브나 그런 곳에서 미친 수익률을 막 인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나만 거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도 이제 좀 이 상승에 올라타야겠다. 5파 상승은 단기 매매만 한다. 아시겠죠? 더 시저스 멤버십에서는 UDT에서 계속적으로 그 단기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단기 매매만 합니다. 그리고 장교 멤버십에서는 제 영상의 모토인 미국 주식의 중장기 매매, 그리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시장의 정보와 무적의 매매법, 공포지수 매매법, 그리고 시장의 변곡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어쨌든 저는 5파의 상승은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 마지막 파동에서 우리의 대응이 굉장히 좀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